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수 대표님. 자, 전방 산업의 업황이 양호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피팅, 밸브 업체들의 수주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최근에 또 유가가 다시 90달러대 이상으로 WTI 기준으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쪽에서 이 부분이 좀 하락을 해야 물가에 대한 걱정을 덜 텐데 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측면 쪽에서 북반구에 겨울이 찾아오다 보니까 이를 앞두고 에너지에 대한 관심들도 다시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최근에 또 가장 많이 부각받는 게 LNG 쪽인데 이쪽도 아무래도 LNG가 어느 정도 어떤 유럽 같은 경우도 좀 재고를 쌓았다라는 쪽에서 가격은 하락했지만 여전히 어떤 기후에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화석 연료에 대한 중요성들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와 관련된 쪽에서 그를 운반하는 조선 쪽이나 또 이제 어떤 운반을 하기 위해서는 또 터미널이 지어져야 되겠죠. 그런 쪽에 관련된 플랜트 또 연결된 석유화학과 관련된 쪽은 전방 업황이 여전히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산업 쪽에 중요한 피팅 밸브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쪽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중에 하나 이번에 실적을 잘 발표한 DK락에 대해서 관심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피팅 밸브 쪽에서 개장용입니다. 그러니까 측정을 할 때 필요한 피팅 밸브 쪽에 강점이 있는데 전체 매출의 한 66%가 수출로 나가다 보니까 환율 효과도 충분히 반영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저희가 잘 아는 뭐 엑슨모빌, 뭐 다우, 현대중공업 같은 300여 개의 거래처를 갖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조선해양이라든가 발전설비 모두 다 업황이 좋아졌을 때 수혜를 받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함께 전방 산업의 또 하나 반도체 쪽도 같이 영향을 끼친다라는 쪽이라든가 최근엔 또 수소 관련된 모멘텀도 있다라는 쪽도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어떤 매출이 크게 들어가는 쪽은 아니다 보니까 좀 더 눈길은 가지만 어떤 수익성과 매출 규모는 따져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이번에 3분기 실적이 창사 이래 최대다라는 쪽에서 부각을 받았는데 올해 매출액이 1,000억대가 넘어가면서 20% 이상, 영업이익은 130억대로 한 60% 넘어서 실적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벌써 영업이익률이 13%까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실적 변화와 함께 고수익성이 적어도 올해 안에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단기 추세는 계속 꾸준히 지켜가는 모습들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 12,000원대 초반 쪽에서 계속 자리 한번 찾아보고 대응하는 전략들이 좋겠다고 바라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지난 고점대 부근이 연결될 수 있는 한 15,000원대 정도까지 열어놓고요. 손절가는 1,7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피팅 밸브주 중에서 DK락 관심주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차영규 소장님. 자, 이번 주에 증시 변동성이 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저희가 체크 포인트를 좀 둬야 될까요? 일단 당장 미국 시간으로 내일 중간 선거가 있죠. 여기에 따라서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상하의원의 이제 의석 분포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당장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우리나라 시간 이제 수요일 날 선거 결과를 알게 될 텐데 그때의 변동성보다는 그때 이후에 이제 구성된 의회에 따른 어떤 보고서들이 차분히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이번에 10월 CPI가 또 이번 주에 발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12월 달에 이제 또 어떤 스텝을 밟느냐라고 봤을 때 그때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 없습니다. 베이지북도 안 나오고 뭐 이러기 때문에 10월 CPI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한번 좀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주 초반에는 지금 이제 시장 흐름들은 약하지는 않죠. 근데 후반으로 갈수록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을 우리가 좀 충분히 대비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주부터 찾아온 우리 국내 증시가 미국과의 약간 좀 디커플링 현상에 더불어서 지금 그런 모습들이 과연 이제 우리와 이제 관련된 미국의 의회 분포에 따라서 우리와 관련된 부분들이 분명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죠. 삼성전자가 조금 전에 6만 원을 탈환했습니다. 굉장히 좀 강한 흐름들
다시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주 후반에 6만 원이 좀 깨지면서 다소 조금 심적인 불안감을 좀 나타냈는데 삼성전자가 일단 6만 원을 버텨주고 있고 이것은 또 뭐 중간선거랑 크게 연관성이 없을 수도 있고 삼성전자가 버텨주게 되고 지금 이제 환율이 조금 내려오게 된다라면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또한 기대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중간선거와 더불어서 삼성전자 환율의 움직임도 한번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 중간선거 10월 CPI 그리고 삼성전자의 움직임까지 잘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관심 종목도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현대모비스를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조금 전에 여행께서 모 증권사에서 탑픽으로 이제 찍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일단 차트상 굉장히 1차 상승한 이후에 22만 원대에서 21만 원과 22만 원대에서 횡보세를 나타내면서 2차 상승을 조금 기대하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일단 3분기 실적이 잘 나왔죠.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 4분기도 굉장히 잘 나올 것으로 회사는 좀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커나간다라는 게 모듈 부분에 있어서의 성장성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고 내년부터 이것이 이익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죠. 아직까지는 이 부분이 이익에 기여하는 효과는 없습니다만 이게 이제 이익에 기여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면 실적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미국 공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다양한 지역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증권가에서는 다른 부분 지역에 있어서의 성장세는 그렇게 크게 나타날 것 같지 않다라는 보고서를 내놓고는 있습니다만 미주 지역에 있어서의 성장세는 상당히 지금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한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25만 원 정도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손절라인은 21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 종목으로 현대모비스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